자, 이 설 명절 밥상머리에 탄핵, 조기 대선, 뭐 대권 주자 호불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탄핵 심판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 카톡 검열, 가짜뉴스 논란, 유튜브 편향성 등 이런 논쟁적 이슈도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6일 부정선거 관련 검색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보낸 자필 담화문에서 부정선거를 무려 9차례 언급했고 그동안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가 제기해온 부정선거라는 표현이 대통령 담화문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 중앙선관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이슈화를 하면서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가 43%, 공감하지 않는다가 54%. 물론 격차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치부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 이 부정선거로는 예.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면 그리고 뭔가 과학을 믿는다면 이거는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 신념을 가진 쪽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그걸 강화해 주는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든 뭐 유튜브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더 보여주고 추가로 보여주고 또 추가로 보여주니까 실제로 그 세계로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내 어떤 신념 체계라는 게 확정 편향에 빠져버리면 그건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인데 문제는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뭐 유튜브를 봐라. 거기 다 나온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소위 기존의 언론보다는 유튜브가 더 정확하다. 국회의원한테 그거 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토론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토론의 문제냐, 검증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검증의 문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관위가 다 속을 뒤집어서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선관위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지금까지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 어쨌든 부정선거에 관련된 재판들, 그 재판들의 판사들 전원 판결에 모두가 다 부정선거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또 보여줍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예를 드는 게 이 국정원이 서버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해커의 가능성.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해커가 침투해서 한다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그 예를 들면 외부에서 뭐 침입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USB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다 해서 검증하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도 그거 쏙 빼버리면 실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또 USB를 꽂고 그리고 모든 통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권자의 통계 투표 결과의 통계 뭐 그 처리의 통계 이런 걸 다 조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 유명한 뭐 유튜브의 누구도 뭐 무슨 일타 강사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당당하게 한번 토론하자. 토론을 피해요. 피하는 이게 그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시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들었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수년째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반박할 논리가 없으면은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믿는데 그냥 노예적 근성이죠.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도 본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러저러해서 부정선거 다 해야 되는데 황교안 팔고 대통령도 팔고 그래서 부정선거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저도 사실은 제 친구 그 사업하는 친구하고 부정선거 논쟁을 3년 전에 벌이다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 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부정선거 논란이 이게 자꾸 되는 이유가 저는 보수 미디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 신문이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이거는 진실에 관한 게 딱
돼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문제. 그 오늘 아침에 선관위 그 직원이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 올렸잖아요. 이거 저 말이 안 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왜 전자개표 시스템이냐. 단순히 전기 충전하는 건데 거기는 뭐 해킹이고 뭐 들어올 아무리 이걸 가지고 뭐 부정선거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우원식 그 의장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신이 아니면 이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런 논란이 왜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 진보 진영에도 책임이 있어요. 1980년대에 그 구로구청 사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때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대학생 한 명이 부정선거를 정말 맹목적으로 믿다가 떨어져서 그 장애인이 되고 그 20몇 년 뒤에 그 개표함 깠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모론의 끝판왕이 누구냐면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이 김어준 씨가 이 저 음모론을 제기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한때 혹해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도구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우리 사회가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고요. 정말 보수 진영에도 저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갑재라는 아주 정말 평생 보수 우파만 해온 분이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말도 안 먹힌다. 정말 우리 사회가 한번 세뇌가 되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빨리 이거 좀 정리가 됐어요. 그 이준석 보고 빨리 하라고 그러세요. 황교안 총리하고 왜 안 하는지 모르. 하려고 그러다가 뭐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는데요. 네. 그 이제 황교안 총리는 그 프레스센터에 직접 모이는 데 나와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러지 말고 채널 A라든지 기타 이런 방송에서 할 때 같이 하자 이거 제안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하고 1대1 토론을 원하는 거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외신 기자들에게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브리핑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뭐 그런 입장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영상을 내면서 이제 구독자가 20만 명이 폭증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개된 집회에 나와서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정선거 자체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중앙선관위가 그러면 좀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측면에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공적 기구가 나서서 이거를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디 반대쪽에서 보면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제가 지난해 총선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지난해 3월쯤에 현 정권의 고위 인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내용 몇 개를 추려서 지금 읽어드릴게요. 투표지 분류기 개표 장비 뭐 이거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점검 보완 조치 하겠다. 국민들이 부정선거 우려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거 관리 업무에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참여를 배제하겠다. 사전 투표지 우편 이송 구간에 전부 경찰 동승시켜가지고 참여하겠다. 그다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 투표지가 개표일자까지 어떻게 보관되는지 누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모니터 통해서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것도 못 믿겠으니까 분류기 통해서 개표된 거를 수검표까지 한 번 더 하는 걸로 도입하겠다. 이거 누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이냐면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발표한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 아닙니까?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부정선거 발표했으면 잘라야죠. 그러면 이상민 장관 안 잘랐지 않습니까? 기업 발표할 때까지 똑바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랑 본인들이 했던 행동이랑 다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엄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 가면 보수 유튜브 보라고요. 보수 유튜브 보면 다 증거가 널려 있다고. 그럼 그 증거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그것만으로도 탄핵 당해야 되는 사유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참 또 근데 희한한 건 이제 민주당과 선관위가 이제 같은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또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 뭐랄까요? 즐기고 있달까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은 이 부정선거론의 근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이라고 하는 자가
전광훈 목사랑 손을 잡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때 졌어요. 103석 해가지고. 근데 그 패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배를 못 받아들이니까 이 황교안 세계관에서는 누군가한테 책임을 씌워야 본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를 이제 후드로 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대선 이기고 지선 이기는 결과도 있었는데 본인들이 이긴 건 또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또 졌을 때만 예. 이게 패배했을 때마다 들고 나오는 이론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선관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불신을 많이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심각해 보이느냐? 목소리 큰 사람만 보도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수호 소장님도 아까 믿음 얘기, 신념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믿음과 신념을 갖다가 토론해 가지고 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과 신념에 관한 얘기를 검증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검증 토론 대상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검증 대상인 것은 정상적으로 이성과 합리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동의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선관위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더 투명하게 하고 더 검증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지 이걸 갖다가 정광훈에게 세뇌당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하고 이준석 의원 할아버지가 와서 토론을 한다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 의원의 정치가 참 이게 전 잘못됐다고 보는 게 지금 당내 갈등이 있고 거기다가 또 명태균 이슈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물타기 하려고 자기 전공 과목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길 씨와 지금 전한길하고 황교안을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했다고 칩시다. 그럼 토론해가지고 이게 달라집니까? 오히려 이 지금 비이성과 비합리로 슈퍼챗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을 서게끔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신념을 꺾겠다라는 가능성이 0.0001만 있어도요. 저도 가가지고 같이 토론해서 부정선거론자들 퇴출하겠어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정선거 망상론자들도 문제지만 그 망상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정치적 해법을 못 쓰는 이 현행 정치권이 예. 정말 무능하고 저는 반성할 지점이 너무 많다. 토론을 통해서 문제만 들쑤셔 놓으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해법이 아니라는 그런데 얘기예요. 정치 지도자가 이 문제에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비판해 버리면 모든 것이 이준석의 문제고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그 토론을 통해서 이게 딱 갈라지진 않지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예. 거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 그런 거지. 예. 판사가 아닌데 예. 그 판결이 없었다고 해서 당신은 그 활동이나 그런 실전이 무의미하다. 당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 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 점을 조금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5년 동안 떠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거든요. 단적인 예가 이준석 의원 아마 학벌 가지고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거의 망상론자거든요. 그럼 그 망상론자 데려다가 이준석 의원이 학위 좀 보여주고 토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합니까? 오히려 그 망상적 환자들에게 오히려 또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토론하겠다라는 의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방법론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여전히 없다. 근데 무슨 대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